본연은 무주 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의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발목 잡기라는 선입견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로 협력, 협의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앞으로 계속될 농작물 재해 대비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가야 하는데 보험료 농가 자부담률이 높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군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자부담을 5%까지 낮추어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열정과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의정활동 펼치시는 우리 이현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작물 재해 대비와 우리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부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냉해와 일소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유달리 농작물 피해가 많았고 7월 무주군 농민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 보상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TF팀을 구성했고 우리 군은 국비 지원을 50%에서 80%로 인상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국비 인상을 요구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내년에는 군비 부담률을 15%에서 20%로 상향을 하면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 구촌농농협이 5%를 부담을 하고 농가가 20%에서 10%로 낮추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가 부담 5%의 문제는 농가 부담률 5%를 낮춰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농가 부담률을 10%로 줄이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좀 던져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산업구조가 비슷한 진안 장수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진안군 같으면 그 2019년도부터 이제 5%로 자부담 비율을, 군비가 그 30%, 또 2020년도에도 진안군 같은 거는 농가 자부담 비율을 5%, 또 금년 2021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5%로 이렇게 진안군은 지금 3년간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이렇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장수군도 20%였습니다. 2019년도 그때 우리는 그 무주군은 그 20%였을 때 장수군은 2019년도에 10%, 또 2020년도에 장수군은 5%로 낮췄습니다. 장수군은. 우리는 그때 무주군은 그 15%, 20%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지난 장수는 5% 자부담이었는데 무주군은 그 20%였었고, 금년에도 실은 우리 군비 부담률은 15%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서 농협에서 5%를 부담해서 이제 무주군은
자부담이 이제 10%, 군비는 이제 2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다음 화면, 저게,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 농가 가입률을 보니까 무주군은 2019년 통계청 자료 무주군 농가가 3,532 농가인데 재보험 가입 농가는 1,503세대로 42.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그래서 요즘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많은데 어느 지원 사업보다도 농가들한테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장려하는 것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서 연차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진앙이나 장수는 5%에서 군비 부담률을 보면 자, 금년도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2021년도 가내시한 예산서를 참조해서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 같으면 군비가 20억에 가깝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3억 5천만 원. 진안 같은 것도 저희보다 6억 6천만 원이 많습니다, 지금. 군비가. 그렇게 군비 부담을 해서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보다도 요즘 기후변화가 많을 때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낮춰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안과 장수에 하지 않는 우리 무주는 농산물 유통의 안정기금을 배급 적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안과 장수가 아니고 전국 전체가 농산물 안정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저도 저희들은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특히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할 때 어느 수혜도도 가장 높고 공공성도 가장 많다고 봐요, 저는. 이 보험을.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가가 장려하고 도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에 있는 진안과 장수처럼 군비 부담을 확대해서 자부담을 5%해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라도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재난안전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국민의 경제는 위축되어 가고 지금 정부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주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국민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5월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급격한 확산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9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2차 재난기본 지원소득을 지원 마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사태로 접어드는 듯 보였으나 집단 감염 및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근 확진자 발생이 없는 우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해서 방역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위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다른 데는 2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차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현황을 더 보고 의원님들을 상의해서 그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은 지금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우리 무주는 관광 산업이 많은 데라 또 요식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자체보다도 많은데 지금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장업자들은. 그래서 저는 군수님 의지만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재원 마련하는 건 이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에 보면 연간 400억 가까운 잉여연금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기금 보면 기금도 지금 사장되는 게 거의 50% 이상의 집행무되고 사장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타시군에 안 했다고 뭐 두 번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3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1차, 2차 지원해 보셨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 지역경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있다고 우리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3차 지원금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그 지원으로 재난지원 지원금으로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년 2021년도 그러면 뭐 상반기 정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수립되고 나면은 이제 현황 봐서 앉아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갖다가 지금 더디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선 도에서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여론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바라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뭐 재원 마련하는 건 조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장되는 재원들 이런 부분들을 불용되는 재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네 번째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체본부 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등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법정 기금인 재난안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 5개 광고정비기금 등을 제외한 7개의 기금은 무주군의 자체 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을 보면 기금은 일반에게 또는 특별에게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법정 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 중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융자 사업을 위한 기금들과 농산물 한정 기금을 제외한다면 일반에게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필요가 없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자활기금은 융자 사업을 일반하기 및 특별하게
추진할 수 없으니 유지를 하되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로 공모사업을 보조하도록 하고 사회치 본부 육성기금 두세 건 정도 되는 장학금의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기금의 존속 및 유지기금의 통합과 함께 장학금 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정기금은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소모성인 손실금으로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목적대로 농산물 판로 확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무주군 기금 운용 계획에서 일반에게 전입금 비율을 가장 크게 늘리는 기금인 만큼 무주군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지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손실금 지출이 아니라 농가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 성격의 지출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의 일부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실효성 부족 및 개선이 필요한 기금의 정비를 통해 시급한 군정 현안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금은 복잡하고 또 다양한 행정 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 사회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정적 대응을 위한 제2의 예산으로 재정 운영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원님의 우려대로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또한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간 유사, 중복, 여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과 일반 해결을 추진하는 가능한 기금이 있다면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전환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수도 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말금물 사업소 정원과 현원 결혼상 정수시설 시설 운영사 배치, 검침원, 안전대책 등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께 다시 한번 군정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 행정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본의원은 수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무주군에서 인천과 서울시 수돗물 농물 사태와 유충 검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주 행정은 초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부풍 정수상 여과사 유충 발견으로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 무풍 정수상을 방문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직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자치행정과에 주문하였고 검침원들의 애로사항과 안전사고 등 검침 업무 개선에 대해 맑은물 사업소장에게 주문도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10월 17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대행 수행 중인 무주군 지방상수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지급된 사업비는
201억 8,100만 원이고 내년에는 91억 5,900만 원까지 총 사업비가 293억 4천만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한 2020년 5월 현대화 사업 실적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유수율 사업인 2016년 45.2%, 2017년 56.5%, 2018년 44.6%, 2019년 44.1%, 2020년 3월 기준으로 44.2%로 사업 종료 1년 전을 앞두고 유수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2018년 사업 전 44.3%에서 2020년 9월 현재 87%까지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는 2017년도 사업 전 56.3%에서 2020년 9월 97%까지 이렇게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는 2019년 사업 전 69%에서 2020년 9월 현재 85%, 2, 3년 새에 유수율이 이렇게 좋아져 우리 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률은 2020년 10월 말까지 47%로 당초 2021년 준공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도 갑니다. 본의원이 맑은물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 상수관망 최적화 관리 시스템 사업, 태백, 정선, 평창, 영월, 고성군 5개 자치단체와 한국관리공단 간 위탁 대행 사업 후 현재까지 시설물 인수 거부와 소송 진행 중이라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중인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보고받거나 알고 계십니까?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준공이 지연되거나 유수율이 85% 이상 충족하지 못할 시 군정의 책임자로서 무주군의 수도 사업자 대표로서 우리 군수님이 수도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도 사업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국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우리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6명의 정원 승인을 받았고 금년에 선발된 신규 공무원 27명 중에서 콩업직 2명을 빨간문 사업소에 우선 발령했습니다. 정수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경력 채용 시험에 3명을 공고했으나 합격자 3급 자격증을 가진 1명이 지난달부터 무주정수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수도법에 따른 배치 기준을 준수해서 적정 1년이기 정수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사 채용 4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혼인 설천 정수장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직을 우선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협약 체결 당시 유수율이 낮아서 이를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망정비, 블록 시스템 구축, 유주관리 시스템 구축 등 누수 탐사 및 구축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유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망, 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수가 많은 블록에 대해서는 관망 정비 사업을 우선 시공하고 계량기 검침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수율 상승에 목표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관망정비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40.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연중 진행 중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망정비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관망정비가 완료되면 유수율 85%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2년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에 추가적으로 관망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지방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유수율 상승이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공법 등을 우리 군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후 반영 중에 있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타 지자체와 조금 전에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유수율을 설명해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85%까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담당 팀장이 진안하고 장소를 갔다 와서 이제 현장 소장을 데리고 와서 확인을 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연이 보충 질문을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질문 요지가 사전에 갔으니까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투자 사업 발굴에 대해서 하고 적극 행정 추진 사례와 향후 운영 계획, 주차장 시설 사업 효율적인 추진 방안, 또 장례식장 접객 시 증실 및 입식 전환, 또 10번째로 마을 지원 사업 건립 공공 건축물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